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휴대성, 디자인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022년형 그램. 근데 이건 뭐죠? 역대급 예약 구매 사은품으로 활용도 떡상시킨 LG 그램 16G95P 요 친구와 짜잔 LG 그램 플러스 뷰 요 친구까지 오늘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사은품으로 주면 사기 아닌가? 네, 시크릿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출시 전 미리 받아봐서 사용 중인 2022년형 LG 그램과 LG 그램 플러스 뷰를 보여드릴 건데, 외부에서 이 그램만 사용할 땐 그냥 노트북같이 보였는데 이 그램 플러스 뷰까지 같이 사용해보니 느낌이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마치 집에서 이렇게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가진 모니터랑 같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2022년형 LG 그램 16G95P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자, 이 친구는 WQXGA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2560x 1600으로 FHD보다 딱 2배 정도 해상도가 높아요. 그리고 DCI-P3를 99% 지원하고요. 화면 비율이 굉장히 좋은데 가로 16에 세로 10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면이 굉장히 슬림한 베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스펙처럼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전문 장비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P3에 정확히 99%를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단막값 기준이 2점인데 얘는 1.5 정도가 나왔고요. 켈빈 값의 기준은 6500켈빈인데 이 친구는 꽤나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맥시멈 7400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밝기를 한번 측정해봤는데요. 최저 밝기 같은 경우는 21.9로 굉장히 낮고, 최대 밝기 같은 경우에는 305.8니트로 노트북 치고 꽤나 준수한 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에서 보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는 밝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6대 10의 비율은 세로가 조금 더 길어진 거기 때문에 다양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드라든지 PPT, 엑셀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율입니다. 사실 제가 16대 9 비율을 사용했을 때 세로 폭이 좀 작아서 불만이었는데 이 친구로는 작업하기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알아볼 건 퍼포먼스인데요. 이 친구는 최신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스티커가 자리 잡고 있죠. 제가 이 이보 플랫폼에 대해서는 LG 그램 360으로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해봤었는데 해당 썸네일에 가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나 두께, 무게, 그다음 뭐 성능, 심지어 디자인까지 충족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이에요. 자, 이 친구는 최신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를 탑재했는데 전작 대비 CPU 성능이 약 10% 정도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11 탑재로 편의성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단 독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와이파이 설정이나 밝기 설정, 이런 UI가 굉장히 정돈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플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바뀐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CPU의 성능이 10% 증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선 CPU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0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0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 451점, 멀티코어 1681점으로 꽤나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네벤치 R23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싱글코어 점수 1366, 멀티코어 점수 3992점으로 확실히 전작보다 10% 정도 성능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픽 점수도 한번 봐야겠죠. 이 친구는 인텔 내장 그래픽 사상 가장 성능이 좋은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데, 우선 타임스파이 점수를 보게 되면 그래픽 스코어는 1334, CPU 스코어는 3806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볼 건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예요. 그래픽 스코어 4027, 필직스 스코어 8927, 컴바인드 스코어 1629, 총점 3781점으로 내장 그래픽 치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테스트도 했으니 이번엔 리그 오브 레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엔 최소 프레임, 가운데는 평균 프레임, 오른쪽엔 맥스 프레임입니다. 가운데 평균 프레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균 프레임 100 이상을 꾸준히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사양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프레임 이상 꾸준히 지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돌리고도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오버워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워치 설정 같은 경우에는 FHD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픽 품질은 낮음으로 세팅해놓고 훈련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최소 프레임, 가운데 평균 프레임, 오른쪽에 맥스 프레임인데 중간 프레임 보시면 한 70프레임 정도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훈련장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조금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플레이할 땐 프레임이 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친구의 온도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키보드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 25도 정도가 나오고요. 터치패드는 21.3도,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부분이 25.7도 정도가 나와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20.9도로 굉장히 좀 차가운 수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온도가 굉장히 준수한데 이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키보드 부분은 37도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터치패드는 25.1도, 가장 뜨거운 부분은 49.5도, 디스플레이 부분은 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이 가장 뜨거워지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뭐 키보드라든지 손에 닿는 부분들은 약간 따뜻한 정도, 그리고 뭐 터치패드나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 아래 부분 빼면 발열 관리는 꽤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80W의 굉장히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때 이 배터리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실 이렇게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 기대 반 설렘 반 이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 이 친구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한 9시간 정도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최고의 전원 효율성 세팅을 해놨고요. 밝기 같은 경우에는 80%, 볼륨은 30%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유튜브 무한 재생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굉장히 빨리 감기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배속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오른쪽에 스탑워치를 해놨는데요. 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8시간이 넘었고요. 9시간도 넘었고 여기서 더 갑니다. 무려 10시간도 넘고 총 11시간 7분 정도 사용하고 방전이 났어요. 좀 예상치 못한 수치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배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전 효율은 어떨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방전 상태에서 65W 충전기로 30분 충전했을 때 몇 퍼센트나 충전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있고요. 30분이 흘렀을 때 충전된 퍼센트는 무려 35%나 충전이 됐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해가지고 완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쭉 테스트를 해봤더니 스펙상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 반이 아닌 약 2시간 10분 정도의 100% 완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심지어 충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콘센트 있는 부분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알아볼 건 휴대성인데요. 이 친구는 화면 대각선 길이 기준 40.6cm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화면 노트북이지만 15인치 같은 외관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실제로 이 LG에서 팔고 있는 울트라북 그 15인치 제품보다 이 친구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 이유는 극도로 줄인 이 베젤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가방에 넣을 때도 굉장히 가볍고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방에 넣고 띵가띵가 걸어가면 정말 부담이 없는 무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16인치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kg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거의 반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휴대성이 정말 너무 좋아요. 40.6cm LG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네스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한 정말 가벼운 무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진짜 가벼운지 실제 무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스펙상 1190g이었는데 보시다시피 1183g 정도 나옵니다. 제가 LG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LG는 조금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공식 스펙보다 조금씩 사양이 더 좋더라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볍고 다른 스펙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더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헷갈리는 게, 사실 LG 마케팅 팀이 뭐 일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좀 농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마케팅 팀이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확인해서 스펙보다 조금 더 사양이 좋으면 뭔가 더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어쨌든 가벼운 거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얇은 부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재보면 한 1cm 정도 나오고요. 가장 두꺼운 부분을 깊숙이 넣어서 한번 재보면 1.6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얇으면 1cm, 두꺼우면 한 1.67c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나 두께나 그램이 그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디자인인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이 색상, 위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 색상이 바로 스노우 화이트 색상이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색상 인기 정말 많을 것 같고 아마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색상이 되지 않을까. 정면에서 보시면 남녀노소 사용해도 누구나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추가로 무광의 옵시디안 블랙 색상도 있고요. 은은한 회색인 차콜 그레이 색상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소하게 바뀐 점이 뭐냐면은 이 키보드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했는데요. 키보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키보드에 들어간 각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키보드에 새롭게 그램체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진 모습이고 훨씬 더 예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역시나 굉장히 넓은 터치패드를 갖고 있고 이렇게나 얇고 가벼운데 포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왼쪽 포트 같은 경우에는 HDMI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포트가 2개, 3.5파이 포트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USB 3.1 포트 2개,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포트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도 이제 그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누르는 기분 또한 산뜻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키스트로크도 1.65로 굉장히 깊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핑하는 느낌이 어떤지 한번 ASMR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그램 플러스 뷰인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2022년형 그램의 거의 핵심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같이 사용해보면 사용해볼수록 활용도가 너무나 좋고요. 이런 제품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의아한 느낌이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퍼펙트 매치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든 건 이 높이가 정확히 딱 맞고요. 이 각도까지 비슷하게 세팅을 하게 되면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것 같은, 아니면 똑같은 그램 두 개를 양옆에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이 든 게 한 개는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딱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쫙 빠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 전체가 큰 마우스패드랄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쪽에 C포트가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도 C포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포트만 하나 연결해주면은 HDMI 포트 같은 거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전원 어댑터 같은 거 없어도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그램에서 바로 배터리를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선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뭐 포트를 왼쪽에 꽂든지 오른쪽에 꽂든지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밝기 조절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왜 줬냐면요, 40.6cm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너무나 가벼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태블릿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블릿이 뭐 커봤자 뭐 12인치, 13인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40.6cm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볍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놀라지 마세요. 자, 바로 한번 올려보면 짜잔. 자, 얘도 웃긴 게 뭐냐면 스펙상 670g인데 661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그램 플러스 뷰랑 이렇게 LG 그램까지 두 개의 합친 무게가 1843g, 그러니까 채 2kg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40.6cm 노트북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가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퍼펙트 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퍼펙트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 보면 볼수록,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 중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LG 그램과 똑같이 WQXGA 2560by 1600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DCI-P3 99%를 지원하고 화면 비율 또한 16:15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4면 슬림 베젤이 지원되고요. 시야각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한번 전문 장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가 소름입니다. 우선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P3의 99%를 정확히 지원하고요. 감마값은 표준값 2.2에 거의 근접한 2.1을 지원하고요. 켈빈값 표준은 6500켈빈인데 최대한 8100켈빈까지 올라가서 이거는 LG 그램보다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준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기를 보면 최저 밝기는 32니트, 꽤나 낮은 밝기를 보여주고 있고 최대 밝기는 무려 368니트예요. 거의 37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보면 훨씬 더 밝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미팅이나 조별 과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화면 복제 모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똑같이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PPT 같은 걸 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여럿이 모여도 전혀 부담이 없이 똑같은 거를 보면서 회의 같은 걸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외부에서 편집해야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이 LG 그램 이 친구와 LG 그램 플러스 뷰 이 두 가지 퍼펙트 뷰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요, 편집을 해본 사람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이 세로 비율보다는 가로 비율이 긴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작업할 때 너무나 효율적인데 이 친구 화면 비율이 16:10이잖아요. 근데 가로로 두 개를 붙이면 무려 32:10 비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쭉해져가지고요, 컷 편집 같은 거 할 때 너무나 용이합니다. 와, 사실 이런 건 집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건데 뭐 카페나 야외에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니 정말로 저처럼 편집을 해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용성입니다. 자, 그리고 확장 모드를 사용해서 우측엔 PPT 혹은 인터넷 같은 걸 띄워놓고 왼쪽엔 동영상을 본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여러 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니터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훨씬 더 활용성이 높게끔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친구는 오토 피벗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세로로 돌리기만 하면 조금 있다가 화면이 세로
세로로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웹툰 같은 거를 띄워놓기도 하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우측에 이미지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띄워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세로 아티클을 보면서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외에서 데스크탑 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면 디자인은 또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들 봐도 멋있고 좀 쿨하고 굉장히 본 적 없던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직접 사용하면은 뭔가 제가 더 멋있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 예약 판매인데요. 우선 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부터 1월 2일까지 그렇게 길게 하는 일정은 아니에요. 한 보름 정도의 예약 판매가 끝이 나고요. 예약 판매 혜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종일 보여드렸던 그램 플러스 뷰 이게 한 40만원 상당하고요. 추가로 그램 마우스 그리고 항공 오피스 등등 굉장히 빵빵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 그램 플러스 뷰는 따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2022년형 그램 16G5P와 짜잔 이렇게 그램 플러스 뷰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램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램 플러스 뷰랑 같이 사용하는 게 이번 그램의 핵심 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트북 생태계의 좀 교란종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활용도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드리자면 LG 그램 빨리 구입해서 꿀잡인 LG 그램 플러스 뷰까지 받아가라 공짜로 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노트북이지만 노트북 같지 않은 그런 복잡하고 오묘한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여주시고 이것도 바로 구독,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